이제 당신의 내비게이션에는 성공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선명하게 입력되었죠. 하지만 실제 운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방해하는 수많은 장애물과 회방꾼들이 길 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지난 이틀간 우리는 성공의 비밀이 뇌 속에 숨겨진 성공 내비게이션, 즉 RAS를 켜고 그곳에 명확한 목적지를 입력하는 과학적인 기술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표류하는 배가 아니라 명확한 항로를 아는 선장입니다. 하지만 항해를 시작한 선장에게 반드시 닥쳐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친 풍랑과 해적들이죠.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안과 밖에서는 당신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거대한 저항이 시작됩니다. 그게 되겠어?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라며 당신의 꿈을 비웃는 주변 사람들. 역시 난 안 되라며 스멀스멀 올라오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오늘 이 3부작 시리즈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시간에는 당신의 위대한 항해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내 외부의 적들을 규명하고 그들을 박살내어 오히려 당신의 배를 더 빠르게 나아가게 하는 바람으로 바꿔버리는 최종 비법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꿈을 훔쳐가는 꿈 도둑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당신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열정에 불타오를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은 놀랍게도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새로운 변화를 지지하고 응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당신을 예전의 자리로 끌어내리려 합니다. 이들을 바로 꿈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꿈 도둑들은 악의를 가지고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오히려 그들은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하며 당신을 걱정합니다.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상처만 받아. 그냥 안정적으로 사는 게 최고야. 네가 뭘 안다고 그런 거래?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그들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그 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네가 변하면 네가 나보다 더 잘나게 되면 내가 불편해져. 그러니 제발 변하지 말고 지금 그대로 내 옆에 있어줘. 이것이 바로 자주 나오는 냄비 속 개들의 심리, 즉 크랩 멘탈리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한 마리가 냄비 밖으로 탈출하려 하면 다른 개들이 그 다리를 붙잡고 다시 밑으로 끌어내리는 현상이죠.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자신의 안주와 실패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꿈 도둑들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목표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켜내는 것은 당신의 성공 여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그들과 논쟁하거나 그들을 설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의 꿈은 그들의 허락이나 인정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적인 필터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당신이 보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논쟁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죠. 그냥 미소를 지으면서 조언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하고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둘째, 그들과 보내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대신 당신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당신보다 더 앞서 나아간 사람들과는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앞서 말했듯 우리의 RAS는 주변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들 틈에 있으면 당신의 RAS 또한 부정적인 정보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반면 성공한 사람들 틈에 있으면 그들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공에 대한 정보가 당신의 RAS를 활성화시켜 성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셋째, 당신의 목표를 아무에게나 떠벌리고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이제 막 싹을 틔운 연약한 새싹과 같습니다.
아직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도 전에 아무에게나 보여주면 사람들의 무심한 발길질에 쉽게 짓밟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목표를 충분히 지켜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소중하게 품고 키워보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의 목표를 키워내는 신성한 정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오늘 그 정원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성공에 해가 되는 잡초들을 과감히 뽑아내시겠습니까? 두 번째, 실패와 거절이라는 환상 깨부수기. 외부의 적인 꿈 도둑들로부터 내 목표를 지켜냈다고 해도 우리 안에는 훨씬 더 강력하고 교활한 내부의 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정작 가장 중요한 행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우리는 왜 실패를 그토록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를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최종 판결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즉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잘못된 등식을 잠재의식 속에 새겨놓은 것이죠. 하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의 원칙은 이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실패란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사건이 아니라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분석해야 할 데이터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확률 게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야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인 테드 윌리엄스의 통산 타율은 3할 4푼 4리입니다. 이 말은 그가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약 3번 정도의 안타를 치고 나머지 6번 이상은 아웃, 즉 실패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70%에 가까운 실패율을 기록했지만 아무도 그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설적인 성공의 아이콘으로 남아있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공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공이란 수많은 실패를 감수하고도 계속해서 타석에 들어서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대한 결과 안에서 실패라는 수많은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영업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절은 일상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들은 평균적으로 10번의 시도 중 9번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평범한 세일즈맨들은 몇 번의 거절에 상처를 받고 역시 난 안 돼라며 포기하지만 최고의 세일즈맨들은 9번의 거절 데이터가 쌓였으니 이제 한 번의 성공이 나올 차례군이라고 생각하며 다음 고객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들에게 거절은 인격에 대한 모독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확률 게임의 관점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첫 영상의 조회수가 10번밖에 나오지 않았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어떤 영상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 한 개를 얻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유튜버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실험입니다. 당신은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거절당했나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 한 명을 걸러내고 진짜 당신의 인연을 만날 확률을 높인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심판인가? 아니면 내 목표에 더 가까워지게 할 하나의 데이터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여 타석에 들어서지 않는 선수는 단 하나의 안타도 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삼진아웃이 두려워 벤치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타석에서 홈런을 칠 기회를 기다리며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하기의 기적. 자,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원칙입니다. 우리는 뇌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곳에 명확한 목적지를 입력했으며 외부의 방해꾼과 내부의 두려움까지 극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완성하고 성공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 즉, 그 사람인 척하기의 원칙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라거나 속이 텅 빈 허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강력한 자기 규정 이론에 기반한 원리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신의 신념이나 태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감이 생기면 발표를 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원칙은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습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자신감이라는 감정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목소리를 크고 분명하게 내며 청중과 눈을 맞추려고 행동하면 당신의 뇌는 혼란에 빠집니다. 내 몸은 지금 자신감의 신호를 보내고 있네. 그럼 나는 자신감 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뇌는 당신의 행동과 내면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제로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신경화학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행동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실제로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목표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풍요로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풍요로운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것은 명품을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끙끙 앓는 소리 하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나누며 나는 나눌 만큼 풍요롭다고 행동하는 것이죠. 감사일기를 쓰며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당신의 뇌에 풍요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새겨놓고 당신의 RAS가 풍요의 증거들을 끌어당기게 만듭니다. 당신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 되고 싶다면 피곤하다고 누워있지만 말고 지금 당장 건강한 사람처럼 동네 한 바퀴라도 걷고 오십시오. 그 걷는 행동이 당신에게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새로운 자기인식을 만들어냅니다. 이 척하기의 원칙은 우리가 2일차에 배운 시각화와 확언을 물리적인 현실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손으로 쓰고 눈으로 그리고 입으로 외쳤던 그 모든 것을 진짜로 만드는 마지막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마침내 3일간의 위대한 여정을 완주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첫날 우리의 뇌 속에 성공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곳에 흔들리지 않는 목적지를 입력했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목적지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뚫어내는 지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공에 대한 모든 비밀 지도를 손에 쥔 탐험가입니다. 하지만 진짜 모험은 이 지도를 들고 문 밖으로 나서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곳에 3일간의 여정을 마친 당신의 마지막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이 오늘부터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할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저는 오늘부터 매일 한 문장이라도 글을 쓰는 작가로 행동하겠습니다처럼 말이죠. 이곳은 우리의 졸업식이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정식입니다. 서로의 위대한 선언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우리로서 함께 걸어갑시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이 그 약속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구독으로 우리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